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딸 하나를 둔 워킹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발레나 무용 등을 전공으로 두고 했으나 대학 재학 중 발목 부상이라는 흔한 이유로 무용을 접고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확 떴지만 옛날에는 비싼 운동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보다는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운동이었죠. 아무튼 그때부터 강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며 제 가게를 차렸고 지금은 필라테스가 유행처럼 자리에 예약까지 받아가며 가게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운이 좋기도 했고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제 딸도 운동하는 엄마를 보며 자신도 엄마처럼 예쁜 몸을 가지고 싶다며 엄마가 자랑스럽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으니 같은 엄마들에 비해서는 몸매도 조금 예쁜 편이고 얼굴도 제 나이처럼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좀 높은 편이고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남편도 그런 제게 맞춰 많이 배려해주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대학생 때 무용을 할 때쯤 만났습니다. 경영외과 꽈탑에 얼굴도 잘생겼고 매너도 좋다, 집안도 잘 산다며 여러 여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했고요. 사실 저도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커팅 자리에 지금의 남편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 참석했고 서로 한눈에 반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돌아가신 건지 이혼을 하신 건지 아버님은 전혀 이야기해 주신 바가 없고 본인의 아버지를 매우 무서워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물어볼 용기도 없었다고 하네요. 엄한 아버지 덕분에 공부는 열심히 했고 성격도 여느 친구들과 달리 소극적인 편이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매너가 좋다는 것은 배려를 많이 한다는 건데 이게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본인이 너무 소극적이고 걱정이 많아서 남 신경을 너무 쓰느라 그런 거였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맨날 공부만 하느라 친구도 없고 너무 내성적이라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자신에게 쏠린 관심이 버겁기도 했다더라고요. 당시 겉으로는 단단하고 매우 완벽한 남편이 실은 유약하고 겁이 많다는 것에 저는 안쓰러움을 느꼈고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애정을 갈구하며 공부에 집중했던 남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저를 봤던 것 같아요. 무용을 잘 해야 한다며 매번 1등을 해야 한다고 저를 매질했던 엄마에게 예쁨 받기 위해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른 척하며 노력했던 어린 시절의 저를요. 성인이 되고 좋은 학교 입학한 후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관계가 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집착과 강요 같은 것들에 저를 버리고 엄마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제게 강요하던 완벽이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그때에도 엄마를 이해했기에 모진 말들을 참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버린 여자 소리를 들으며 악착같이 모질게 살아내지 못했으면 다 무너졌을 테죠. 남편은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었으니 계속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였죠. 어머니가 없었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 옆에서 보니 하나 둘 눈에 띄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듬어주며 저희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취업을, 저는 부상으로 인해 다른 길을 찾았죠. 그 과정에서 저는 평생을 쏟아부은 일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무너졌지만 남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죠. 저는 혼수를 해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자 이야기했고요. 강사 일은 꽤 많은 돈을 빠른 시간에 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제가 정신없이 일했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딸아이 하나를 낳고 저는 일과 육아를 한 번에 해내며 남편의 옆에서 그럭저럭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딱 하나, 시아버지를 제외하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토대로 시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난 시아버지는 굉장히 유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에서는 예상과 같이 엄격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셔서 저희 부부가 모실 필요가 없었어요. 본인이 자신은 혼자 살겠다 선언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살길 원하시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충 예상은 하고 있던 일이었고 저도 바깥일을 함께하니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끼케야 시아버지의 심부름이나 잔소리 정도 예상했었죠.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잘해주셨죠. 퇴근한 저와 남편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시고 집안의 일정 부분을 모두 해결해주시고 딸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까지 더 맡아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은 알지만 제게 너무 짙은 스킨십을 하십니다. 초반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딸도 와이프도 없는 집이었으니 이런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환경이 달랐으니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제 뒤로 슬쩍 오셔서 힘들지 않느냐며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시고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들어가 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거실에서 딸아이와 함께 앉아 놀이라도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도 같이 할까 하시며 제 옆에 앉아 제 허벅지나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이런 가볍고 옅은 스킨십은 남편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되었고 차마 남편에게는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너무 짙은 스킨십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 생각하는 남편인데. 슬쩍 남편에게 따로 살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돌려 이야기해도 여태 이렇게 지냈는데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건 힘들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집안일도 대부분 해주시고 딸도 케어해 주셨는데 우리 맞벌이하면 이 정도 살 수 없을 거다. 딸이 더 크기 전에는 이렇게 지내는 게 아이가 가족에게 유대감을 형성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고요. 모두 맞는 말이죠. 아버님과 같이 살아서 안 좋은 점은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짜짓도 전혀 없으시고 배려도 해주시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몸을 대주고 편안함과 평화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빨래를 널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데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입기 편안하고 길이도 적당해서 무튼 집에서 자주 입는 옷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다리가 훤히 드러나긴 해요. 그러나 집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생각했고요. 아버님도 주말에는 거의 나가 계시거든요. 무튼 찰칵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아버님이 휴대폰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 뭐 찍으신 거예요 아버님? 하고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은 당황하신 듯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해 실수로 사진을 찍었다 하셨고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하며 폰을 가져오니 조금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들어가니 저는 정말 기겁했습니다. 집안일 하고 있는 저의 뒷모습, 빨래를 널고 있는 뒷모습,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 등 집에서의 제 모습이 한가득이었어요. 아까처럼 고개를 숙여 다리가 보이거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낮잠을 자고 있는 제 원피스를 들쳐 몸사진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이게 무엇이냐 소리를 지르니 어디서 시아버지에게 목소리를 올리냐며 제 뺨을 치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길로 바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휴대폰도 챙긴 상태로요. 밖에 친구와 약속을 나간 남편을 전화해 집 근처 카페로 부르고 엄마에게 전화해 딸을 하루만 맡아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와 딸을 데려갔고 남편이 무슨 일이 나며 허겁지겁 카페로 들어오자 저는 아버님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허옇게 질린 표정으로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사실 성도착증이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몰카나 지하철 성추행 등으로
경찰에서 여러 번 불려가셨다네요. 소품 판매점 직원을 추행하거나 버스에서도 여자들의 다리나 뒷모습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와 결혼한 이후 이런 일이 없어져 괜찮아졌나 싶었지만 그 대상이 저로 바뀌었을 뿐 고쳐진 건 없었습니다. 차마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할 용기도 없었다네요. 성 도착 즉 시아버지라니 이게 무슨 일본의 야한 소설에나 나올 듯한 이야기인지 머리가 새하얗게 뒤덮였지만 차분한 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할 거냐 아님 네 아버지를 버릴 거냐. 제 짧은 물음에 남편은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이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라지만 난 이 일을 넘길 생각은 없다. 지속적인 추행과 몰카도 초범도 아니시고 난 합의를 할 생각도 없으니 아버님은 이번에 수감되실 거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난 결혼 초부터 추행을 당했고 아니겠지 아닐 거야 속으로 달래며 내내 떨고 있었다. 이제는 길 가다 아버님 연령대의 어르신만 봐도 몸이 움츠러든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다 아버지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내게 이런 이야기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딸이 있으니 한 번은 넘어가겠다 이야기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라 일렀습니다. 그 길로 경찰서에 아버님의 휴대폰을 증거로 신고를 했고 곧바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저와 남편은 우선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소송을 앞두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님은 전부인 그러니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고 그 사유도 전부 바람이나 다른 여자에게 성추행, 심지어 시어머니의 동생을 성추행했던 이유로 이혼을 당한 것이었네요. 막대한 위자료를 주고 이 일은 묻혔으며 남편은 더러운 피가 이어졌다며 아버님에게 버려졌고요.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 성범죄자의 자식일 뿐이었는데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늙은 나이에 감옥에서 실컷 썩으라며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을 때 욕이나 진탕 해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몰카나 성추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높아진 처벌 수위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갈 순 없겠죠. 그 인간, 제 시아버지였던 사람은 끝까지 죄를 인정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냥 정말 심각한 성도착증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풀면 안 되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저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그런 더러운 인간을 잊고 살아갈 겁니다. 이제 집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짧은 반바지에 나시를 편하게 입을 수 있겠네요. 언제 추행당할까 온몸이 긴장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